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어떤 채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무화과TV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은요, 김지형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고 어디에서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음운부터 시작해서 음운이 보통 한 13개 정도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형태소와 단어에 걸친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복합어 적용 실전 문제로 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쭉쭉쭉 이어지는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할 것이니 여러분들도 집중하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꼭 100점이 목표는 아닌데 아니다. 100점이 목표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자, 100점이 목표이긴 한데 이게 정말 찍지 말고 그죠? 찍지 말고 자유롭게 내가 정말 잘 알아서 나는 100점을 맞았다 라고 하는 자존감, 자신감, 충족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복합어 적용 문제. 자, 지금 문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문제는 세 문제예요.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적용이 필요해요. 자, 문제 지금 보시면 화면 잘 따라오세요. 보기에 기억부터 디귿의 사례가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 했습니다. 좀 뭔가 설명은 많죠. 복습을 합시다. 복합어라고 했어요.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근과 접사로 나뉜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의 중심이다. 또 하나 이상의 단어라면 하나 이상의 어근이 필요하다. 자,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어근 앞에 붙는 건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건 접미사라 한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고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될 수도 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는 합성어라 한다. 그리고 어근에 접미사가 붙을 수도 있고 접두사가 앞에 붙고 어근이 붙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파생어라 한다. 그래서 단어를 풍부하게,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접두사와 접미사 또 복합어, 합성어에 의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어근과 어근, 또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 또 접두사에 어근이 붙는 거, 이것을 분석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언어 생활에 좀 이렇게 풍요로운가, 어떤 그 본능적인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죠. 자, 쪼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쪼개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근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제가 어근에 해당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또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는 어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합성어니까 접두사, 접미사에 대한 부분은 접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죠?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 테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체크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은 못하겠지만 제가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자, 볼게요. 어근과 어근 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1번부터 해봅시다. 자, 어근에는 제가 빨간색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 비 쪼갤 수 있죠? 자, 정, 수고 이렇게 쪼개지죠? 잘 찍어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정, 수고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2번 높, 그죠? 자, 슬기, 나물. 이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근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어근하고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봄, 비. 그죠? 자, 자랑, 명사, 길다. 그 다음 덥다. 상태. 자, 그 다음 또 가위. 자, 다시 반, 달, 사랑, 감다. 이렇게 지금 표시했네.
그죠? 맞아요? 네. 선생님 지금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무엇을 한다 했느냐라는 걸 잘 생각하시다 보면 선생님 4번에 참깨에서 참이 얘가 뜻이 있고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깨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지금 제가 빨간 표시한 거는 다 빨간 표시하는 거는 다 지금 어근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접사에 대해서 할게요. 뒤에 붙는 건 전미사, 앞에 붙는 건 접두사예요. 표시하는 거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답만이에요. 다는요. 다는 어미니까 지금 접사하는 거예요. 답. 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답과 만나서 명사가 뭐가 됐지? 형용사가 됐어. 형용사가. 자, 헛 접두사죠. 자, 다시 다 표시해요 말아요? 이 다 표시할까요 말까요? 이거 접사 아니죠? 접사 아니에요? 종결 어미예요. 그죠? 어말 어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는 표시하지 않아요. 이 다는 완전 제외예요. 얘는 전미사가 아니라 이거는 어미니까. 안 되겠죠? 자, 다시 슬기롭. 슬기롭. 형용사. 만드는 전미사 햇. 접두사. 자, 스럽. 스럽. 그 다음에 자 길다 길이 만드는 명사 파생시키는 접미사. 자 다시 참. 참. 이거 혼자 못 쓰여요. 여기서 지금 참은 바로 깨 진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거는 접두사 가위질 이거 접미사 다시 첫 다시 돼 이렇게 되네요. 돼.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느냐면 여기서 우리 기억은 어근하고 어근이고 그죠? 기억은 어근하고 어근이에요. 또 전미사가 붙은 거 파란색 표시가 이 파란색 표시가 뒤에 가 있어야지 돼요. 자 접두사 접두사 디귿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맞는 것이 1번이네. 그치? 이건 맞는데 얘가 틀렸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틀렸어. 어미니까. 틀렸죠? 자, 다시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인데 얘도 길이 같은 경우에도 전미사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덥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미니까. 어미니까. 똑같은 예예요. 다시 참깨에서 얘가 지금 얘는 디귿이지. 디귿. 틀렸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첫이 디귿으로 가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표시한 부분들 아 이게 접두사가 되는구나. 이거 전미사구나. 아 이것이 접사였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고 아 분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구나라는 거 지금 확인하시면서 품사도 바꾸는 내용들을 봤어요. 그죠? 정답다 형용사가 되는 거. 답 때문에 슬기롭다, 슬기롭다 형용사 되는 거, 자랑이라는 명사에 스럽이 붙어서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 아, 전미사는 뭐를 해준다?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라는 내용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럼 2번을 보죠. 2번 문제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근과 접사라 했어요. 다시 어간과 어미라 했죠. 자, 제가 전 시간에 파생어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단어의 구조를 공부할 때 선생님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뭐죠? 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 어간과 어미라는 말은 용언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될 때 뒤에 붙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질 때는 활용을 시켜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는데 보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번 보기 어근 접사 찾는 거예요. 다시 어간 어미 다시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어근 어근 이 내용도 지금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어떤 그 공부를 잘 한다 하지만 뭔가 덤벙거려. 꼼꼼히 못 봐.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혼나 매번? 엄마한테 혼나. 그치? 아빠한테 혼나. 왜? 맨날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런 소리 들어.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그지만 이거 되게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돼요. 누가 제일 아파? 그지? 공부한 내가 제일, 공부해서 속상한 거 누가 제일 속상해?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그냥 하는 소리야. 누가 제일 속상해? 내가 공부해서 시험 봐서 잘 실수해서 틀려버린 내가 제일 속상해.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공부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틀려버린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시험 60분 동안 열심히 봤던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학생, 자녀가 제일 속상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지. 그치? 힘을 줘야지 되는 거지. 내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내시고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맨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쪼개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근에, 땅이 어근이죠? 매는 접사예요. 매는 접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지금 땅은 명사예요. 그리고 매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는 거. 그래서 파생어가 된 거지. 그치? 요거 파생어가 된 거야. 다시, 내가 지금 그림 문제도 안 보고 보기도 안 보고 나도 막 이렇게 푸네? 자, 맨 땅 그랬습니다. 맨 땅.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 명사구 그리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 다음에 기 이렇게 돼요. 자, 즐기 아이고 미안 즐기 에이 아니네 안 지워준다. 다시 즐기 다음에 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이 동생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봅시다. 그럼 1번은 지금 오케이 파생어라고 했어요. 그럼 2번에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그림은 지금 그림이라는 단어가 된 거야. 그치? 그림을 그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림 그림을 그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와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이 그리다라는 말에서 그리 미음이 붙어갖고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야. 이 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라고 하는 어근의 명사 파생 명사 파생 접미사 화면 잘 따라오시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 미음 요걸 잘 봐야 돼요. 다시 그리기를 볼까요? 그리기 같은 경우에 요것도 똑같죠. 그리라는 말에 기가 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갔을 때 아는 문장, 뭐 안긴 문장 이런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말은 지금 그리기가 명사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리기가 명사처럼 보이는데 그림을 그리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림을 그리다, 맨 땅에 그림을 그리다 라는 말에 지금 이 기가 명사의 형태는 취하고 있는데 이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아는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지금 했는데 그림이란 단어를 보죠. 그러면 그림이란 문제 보시면 그림이라는 것이 그리다에 미음이 붙었어. 근데 이것은 뭐라 했지? 이거는 명사 파생 접사라 했잖아. 그치? 접사야. 접사가 부는 거는 어간이기도 하지만 활용일 때는 어간이지. 활용일 때는 어간이지만 용어를 활용시킬 때는 어간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파생을 시키는 것은 어근이 되죠. 그래서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2번이 틀린 거예요. 다시 3번, 요 3번이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3번이 그리라고 하는 말에 기가 붙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명사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간에 기가 붙어갖고 결합된 형태예요. 이것은 지금 그리는 어간이죠. 어근이면서 어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뭐가 되냐면 명사의 형태만 돼서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명사의 형태만 취하고 있는 바로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시 즐기던을 보면 지금 즐기라고 하는 말에 던이 붙었어요. 그죠? 기본형 즐기다니까. 즐기다, 즐기고. 자, 이랬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즐기에 던이 붙었어. 이거는 이제 회상 과거 시제랑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기라고 하는 어간에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 활용된 거죠. 활용. 다시 누이, 동생 따로따로 쓰이는 말이죠. 둘 다 명사.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얘는 합성어가 되는 것이고 복합어에 속하는 합성어가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문제에서는 봐야 될 내용이 지금 뭐냐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는 건데 이 그림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명사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명칭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그리기라고 하는 말이 그림을 그리기라고 하는 말, 이거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말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말로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다라고 하는 이 말 자리에 다라고 하는 어미 자리에 기라고 하는 바로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미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의 지금 명사 형태의 절로 들어가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가 명사절로 안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하는 그러한 문장 구성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오가 있으면 3번처럼 착오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정리하면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에서는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통사적 합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장 구성의 방식과 순서가 동일한 것이 통사적이다.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다. 비통사는 바로 뭐라 그랬더라? 통사적이지 않은 것이다. 통사적이지 않은 것이니 우리나라의 문장의 어떤 구성의 어떤 순서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서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으로 지금 들어준 것을 보시면, 자, 통사적 합성에는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거는 맞는 말. 다시 관형사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것이 되는 것. 자, 또 용언에 어간, 연결형이 붙어야 된다는 거. 연결형. 그래서 연결형 어미 아, 어, 개, 지, 고 이런 말들이 붙어서 연결형 어미가 어간과 어간을 연결할 때 이 연결형 어미가 사용이 되면 이것은 통사적이다. 그런데 비통사적인 것은 바로 뭐라 그랬더냐 하면 어간만 있어, 어미가 없어, 안 보여. 즉 어가 안 보여. 그것은 바로 비통사다. 그래서 또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해. 자, 뭐가 없어?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는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가 안 보여. 어가 안 보여. 그거는 바로 비통사다. 자,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부사는 용언과 관련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통사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에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사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통사적이란 말과 비통사적이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예문을 통해 가지고 볼 때 지금 이른바 골라잡다, 쌈밥. 여기서 우리 요것도 잘 봐야 되죠. 기억인지 니은인지. 요거 안 보고 막 문제 풀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속상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라고 하는 단어. 자, 이거 되게 낯선 단어인 것 같아. 얘를 어떻게 분석할까? 이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1번이 지금 조금 제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골라잡다예요. 기본형이 고르다라는 말과 잡다라는 말이 지금 합해진 거예요. 그죠? 고르다 동사고 잡다도 동사인데 고르다 잡다가 합해지다 보니 골라가 됐어. 골라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부분? 요 고르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리고 잡다는 붙었어요. 그래서 이 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웠어요. 이래서 지금 여기에 고르라고 하는 말과 이게 어간인데 어간에 그죠? 자, 잡다 어간이 연결이 되려고 하니까 고르 잡다는 안 되잖아. 그치? 여기서처럼 골라 잡다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가 붙은 거야. 이거는 여기 요거 보세요. 골라.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아라는 말이 골라로 지금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 자리에 아 있죠. 자, 보이시죠? 요거 얘가 얘예요. 그래서 어간에 있는 요 르가 지금 활용이 되면서 지금 불규칙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연결형이 됐고 어간이 있어. 어간은 잡다가 되고 연결형 어미 아가 쓰였어. 그러면 얘는 맞네. 통사적이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쌈밥 같은 경우에 보죠. 쌈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자, 선생님 쌈밥은 또 어떻게 나눠요? 쌈밥. 싸다. 밥을 싼 거야. 고기 쌈밥. 뭐 이렇게 됐다 쳐보자. 고기 쌈밥. 쌈밥집 많이 있잖아. 자, 싸다. 밥. 자,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장으로 보면 밥을
고기에 싸서 먹다, 뭐 상추에 싸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이렇게 고기를 넣어 상추에 쌌다라는 말이 될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이 싸다라는 말이 앞으로 왔어. 앞으로 와서 밥을 꾸며주게 된 거야. 그래서 쌈밥이 된 거야. 쌈밥. 그러니까 이 미음에 요 다는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어간이고 밥이 지금 붙었어. 그러면서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요 미음이 붙었네. 그치? 미음이 붙어갖고 지금 쌈밥이 된 거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는 밥. 이렇게 되면서 요 미음이 지금 붙었단 말이지. 요 미음이. 자, 그래서 명사가 돼버렸어. 명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명사가 되고 명사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 지금 속하게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지금 형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싸다라는 말에 미음이 붙고 그 다음에 밥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요 싸다에서 요 미음이 붙어서 쌈이 된 거지. 쌈. 이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어간이면서 어근이겠지? 단어의 형성으로 보면 어근이고 용언의 활용으로 보면 어간일 텐데 여기에 미음이라고 하는 뭐가 됐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야. 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갖고 이게 뭐가 된 거야? 쌈이라고 하는 뭐가 됐지?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가 돼서 명사와 밥이란 말과 연결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이 된 기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기억에 속해.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우선적으로는 3번이에요. 그럼 다시 날뛰다. 이건 어떻게 되는 말? 날다. 왜 이렇게 날뛰어? 날뛰지 마. 안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자, 날다 뛰다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뛰다라는 말이 지금 붙으면서 예를 들어 이 어간에 날고 뛰다 했다 쳐보자. 날고 뛰다 하면서 어간에 이 고라고 하는 어미가 여기 보여. 예를 들어 보여. 이 보인다고 하면 이 말이 지금 보이면 어간이 지금 보이면 또 어미가 고라는 어미가 보이면 이거는 바로 뭐가 돼? 이게 연결어미가 보이는. 그죠? 이 연결어미가 있는 이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통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가 없어져 버렸어? 날이라고 하는 어간만 보여. 그치? 뛰다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어미가 안 보여. 어미가 안 보여. 어미가 생략돼 있어.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라고? 비통사적이라고. 비통사적. 그러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니은은 맞네. 됐습니까? 자, 다시 산들바람. 이건 어떻게 되죠? 산들 바람. 명사죠? 자, 여기 좀 예쁘게 지울게요. 명사죠. 바람. 요게 될 거야. 다시 산들은 뭐가 되지? 부사가 되네. 그러니까 부사하고 명사가 결합이 돼서 척척박사처럼 그렇게 되니까 부슬비처럼 산들 바람처럼 이런 경우는 바로 비통사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 단어들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요거 안 했잖아요. 요거는 마지막에 해드려야죠. 이른바 봅시다. 이른바 어떻게 되는 단어냐면 이르다예요. 이르다. 이르고 활용시켜 보면 그러면 여기 부분 요 이르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는 바가 이거는 지금 의존명사예요. 명사. 이르는 하면서 여기 지금 니은이 붙은 거야. 여기에 니은이. 그래서 이르는 바가란 뜻이에요. 제가 이르는 바는 이런 말 들어봤죠. 제가 이르는 말하는 것은 이런 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니은. 그래서 요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르라고 하는 말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형이 같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다시
바라고 하는 의존 명사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니은. 연결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의 관용사형에 바로 명사가 바라고 하는 명사가 붙은 거예요. 관용사형은 니은이 되는 것이고 이르네 니은. 그죠? 그래서 용언 이르다라고 하는 말에 니은이 붙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은 맞는 거야. 요 경우에 속하니까. 됐죠? 아, 이렇게 그 글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을 하고 있는 말들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국어의 체계 모든 언어는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논리적인 이 말들을 우리가 너무 파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유행이라고는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세종대왕님이 굉장히 슬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파괴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어떤 말들이 근본 어원은 어디에서 왔고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됐으며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한 차원 더 깊고 높고 넓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걸 잘 따라오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내면의 충실한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단어의 복합어까지 해서 모든 실전 문제까지 다 끝났어요. 자신 있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품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품사로 들어가서 또 한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